그 제기하신 그 부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뭐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뭐 굳이 뭐 반론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다만 이제 각자가 그 판단이 다르겠는데요. 현재 이 반자본 통합당으로 갈 거냐, 반신자유주의 통합당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에서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의 그 민주노총 내에도 혁명적 세력도 있는 반면 뭐 3인주의 또는 뭐 민주당까지 포용하는 세력도 있는데 거기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끌어당기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기에 사회주의가 선동의 과제냐 선전의 과제냐 뭐 이런 것들은 좀 남아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이제 뭐 생태나 여성이나 이런 것이 좌파하고 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결합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북유럽의 정록당 모델로 나갈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도 여전히 반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급진자파당 모델로 갈 거냐?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독일의 경험을 보면은 이제 3인당하고 녹색당이 막 크니까 3인당이 녹색 의제를 자기들한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뺏어버리려고. 또 녹색당은 녹색당대로 자기 영토를 높이기 위해서 노동 의제를 추가를 하고 서로 이제 의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둘 다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독일에서도 이제 좌파당을 보면은 그 반이민이라고 하는 것,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된다는 건 좌파의 가치잖아요. 근데 독일과 같은 지형에서는 그 독일을 위한 대한당, 극우당 하나를 빼놓고는 저기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나 모든 세력들이 다 이민자를 포용하자 이런 정책을 쓰니까 좌파당이 우린 정말 이민자를 포용해야 돼. 이게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정치 세력하고 또는 뭐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생태나 여성 이 의제는 이제 그게 계급으로 하나할 수 없는 어떤 하나할 수 있는 의제도 있고 또 다 계급으로만 돌릴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자면은 그 노동은 좌파의 거의 전유물 같지만은 이건 심지어 부르주아들이나 소부르주아들도 그 운동을 한다 그겁니다. 평화든지 생태든지 여성이든지 현실에 있어서 원래는 그쪽이 더 먼저 시작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좌파가 이 의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할 때에는 그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자칫하다가는 아무런 변별력도 없고 그럼 도대체 그 부르주아적인 생태운동하고 좌파적 생태운동 분명히 다르겠죠. 좌파적 생태운동 계급적 관점에서 보고 반자본의 관점에서 보는데 여성 의제는 또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여전히 탐구해야 될 주제고 논란이 있는 주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지적 중에서 유럽 모델을 곧바로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럼 그 운동이 태어난 배경이 한국과는 좀 다른 것도 있겠죠. 거기는 3인당이 일단 권력을 잡았다가 우경화한 그런 뭐 역사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역사들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3인당 왼편의 세력들이 뭉치는 유형을 말하자면 거기에 중시를 하는 겁니다. 3인주 왼편의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때에 계량과 혁명 이분법을 폐기를 하고 다원주를 수용을 하고 민주집중제를 폐기하고
여성과 생태 의제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3인당이 세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제 좌파가 어딨나 마찬가지인 좌파가 주변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뭉치려고 했을 때는 그 원칙은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국 현실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어떤 깃발로 어떤 지금 현재 대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대중을 땡길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태기 선생님은 자기 정치 사상을 얘기를 했죠. 오늘 정당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그래도 정치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교 정치할 때 주로 이제 사실은 좌파는 미국 정치라고 하면 미국에는 계급 투쟁이 없는 거이기 때문에 유럽과 달리 유럽의 근대 사회의 이행 과정은 계급 투쟁이 핵심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미니즘이나 생태 이런 게 없었던 게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없고 공권자하고 투쟁하고 사실 미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개념은 다르잖아요. 사실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여기 저 남고현 선생님 독일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이게 유럽은 정치 사회학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은 그냥 정치 과정론이에요. 실은 완전히 그 정치 과정론이라는 건 사회와 완전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대중들은 정치라고 하면 뭐 미국 그 정치 과정론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한국의 그 대중운동이 남고현 선생님이 무지 역동적이다. 근데 한국의 저 대중운동은 제가 봤을 때 움직임만 그런 거 이걸 과대평가할 필요가 사실 없다. 분단사회, 미국의 그런 학문적인 그런 어떤 그 경계라고 그러죠. 아메리칸 바운더리 안에 있어 대중들이 사실 그 10년을 자세히 보시면 수구, 극우, 수구 파시스트, 리버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다음 선거에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냐? 그럼 그건 그 책임이 아닌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좌파 정치는 스스로 자임하고 거기서 자기가 못한 거를 이제 사실은 반성하고 이러는 거지. 걔네들이 이렇게 했다. 그걸 욕하는 거야. 문재인 저 교묘하다. 교묘하면 좋은 거죠. 유시민 교묘하다. 유시민이 쉽게 말해서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정의당 할 때 민주노동당 할 때 유시민이 다 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좀 뛰어난 전략가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좌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한국의 대중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대중운동을 그렇게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고 아주 면밀히 봐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 좌파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지난 이제 1차 토론에도 자료를 보니까 지역이냐 현장이냐 이런 어떤 구분들 아까 이제 사실 이분법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역이냐 현장이냐 제도냐 비제도냐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미국 정치학의 핵심인 거죠. 사실 그 두 개를 대당을 이렇게 설정해서 대중들한테 선택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좌파들도 그 어떻게 미국의 경계로부터 무의식 중에 벗어나지 사실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장 대중의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내고 그 위해서 정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원론이잖아요. 사실은. 그건 맞는 말이고 틀리다고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만약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특수성을 보면 그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해왔느냐. 그럼 현장의 몇몇 정파들이 자기의 그런 조합주의를 갖다 가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원계 현실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 아까 원영수 동지가 얘기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걸 뭐 모범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비교 정치하고 그러지만 그거는 참고사항인 거죠. 교과서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박석산 동지의 글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몇몇 그 날카로운 지적은 사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그 하태기 선생이
민족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주의라는 게 진짜 넘어서야 될 선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국제 시장에 보면은 왜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걸 민족 뭐 그러는데 이게 민족을 넘어섰다 이런 사람들 사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좌파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가 200, 300 막 이렇게 되고 다 합치면 이주자들이 그런데 과연 진짜 좌파들이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조직과 연대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화 시대의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도 이미 내재화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돼 있기 때문에 좌파들이 아니면 좌파 정치 세력들이 이 지금 한국사에서 벌이는 그 이주 문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 당면한 문제로서 거기에 더 집중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례로 정치학에서 이 보수 정당들이나 극우 정당들이 하는 얘기가 저 해외에 사는 저 한국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자라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표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그 사회 시스템에 녹아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그러면 좌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되든 안 되든 이주자들, 그게 이제 법적으로 따지겠죠.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3년 이상 들어와서 뭘 하고 기여한 사람이면 막 논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선거권을 주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개량적이냐 혁명적이냐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대중들한테 좌파 정치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중들이 사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다른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노총 문제인데 민주노총이 지금 개량화돼 있고 제가 이제 누차례 저는 그런 말씀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여기 민주노총에 뭐 관련돼 있고 그런 분 계시지만 민주노총의 역사적인 사명은 다 했어요. 제가 봐서. 그건 서구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게 왜 그렇게 민주노총은 그런 민주노총에 다 집중을 해서 이미 노무현 시대부터 문재인 정권이 완전 들러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게 비판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민주노총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몇 그 정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이 역사적으로 끝났어. 그럼 어찌됐든 그럼 이 시대에 아무튼 그 대중운동,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은 어찌됐든 민주노총 안에 물론 조직적으로는 가입되어 있고 거기 소속은 돼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이 핵심이잖아요. 옛날에 만약 70년대 예를 들면 70년대 노조운동이 여성 노동자 운동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노총에 가입은 돼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그걸 주도한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한국노총은 원래 그걸 탄압했고 지금 민주노총이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좌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거기 몰려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지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 좌파운동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1, 2년에 되느냐? 1, 2년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죽고 또 새로운 운동가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이에서 20, 30년을 사실 생각해야 되고 그게 사실 서구 노동운동이 뭐 그래서 성공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답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왜 선거 때만 되면 왜 민주노총에 가서 왜 평소 때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리고 욕한 게 정당한데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좌파라는 게 저는 이제는 이 당 만드는 문제도 그렇고 좌파가 좌파 내에서의 진보적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이 싫으면 좌파 활동을 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최선의 정당이 어딘가 그럼 그 당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관계를 갖고 끈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뭐 일례를 들으면 저기 체게바라 있지만 체게바라와 카스트로 같은 어떤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